아는 것 답이 아닙니다. 알면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것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노후는 비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소외됩니다. 건강한 함께 노후를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한국 중년이 고달픈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이 된다는 것은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드는 계절입니다. 중년이 되면요,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 집값은 오르죠. 노후 대비하는 비용은 없죠. 중년층의 경제 부담은 점점 가중이기 때문에 이게 중년층의 고달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년이 되면 직장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 직장에서는요, 연차별로 부담이 과로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퇴사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 들면서 직장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서 역할이요. 자녀에게서 부모, 배우자, 자녀 사이에 요구되는 것이 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희생을 가장 요구되는 세대가 소위 말하면 중년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보다는요, 가족의 직장을 선택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휴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년 이후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중년 이후의 삶에 짊어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첫째가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잖아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43%가 미흡하고 70%가 부족하답니다. 직업의 안정감과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체적 정적으로 건강 문제가요, 질병관리청에서 75%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랍니다. 가계비의 15%를 지출하게 되고 정적으로 고립되고 자녀는 독립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계속 부양해 줘야 되고 공황감이 우울감이 생기기 때문에 소위 애들 결혼할 때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다 떠나고 난 자리에 두 내외만 남았을 때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중년 이후에 괴롭히는 게 뭐냐면 가족 내 갈등입니다. 부모 부양 문제, 이건 자녀들의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부양할 거냐.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가요, 첫 번에 연애할 때, 신혼 때는 관계가 좋지만 나이가 들면요, 10년, 20년, 30년 사람을 살아보면요, 배우자의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65%가 부모 부양에 부담을 이루는데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부모님 간병비로 지출된다는 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대와 압박이 가중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성공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이 되어도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합니다. 왜 이번에 승진이 누락됐나? 나는 승진을 못하나? 나는 돈을 못 버나?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사회적인 기대와 압박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취력이 부족합니다.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괴롭게 만듭니다. 개인의 노력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바로 중년 이후에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비교해서 유독 한국 중년들이 삶이 점점 고달프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물가, 물가가 높습니다. 고금리, 집값 급등, 중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2000년대와 비교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약 3배 내지 4배가 올랐습니다. 교육비, 사교육비가 부담돼가지고요, 인생에서 42세의 수입의 정점을 닦으면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적자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50대 가정은요, 대학 등록금과 아이들, 부모 부양비를 동시에 부담해서 노후준비가 불가능하답니다. 1인 가족의 절반이 빈곤하고 독거노인의 75%가 빈곤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중년의 문제잖아요. 노년의 문제잖아요. 2002년도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우리 6.5점입니다. OECD까지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 삶 만족도가 6.5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55세에서 60세 정도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럼 70세 전후에 마감하고 하던 삶이 84세로 늘어날 때 20년 이상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경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면은 경력은 경쟁력이었습니다. 경험이 경쟁력입니다. 근데 요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요, 그건 경쟁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력과 적응력이 경쟁력입니다. 어떤 기술 가졌느냐, 나날이 발전되는 데는 기계, 특히 IT라든가 이런 것은 요즘 SNS 같은 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소위 우리말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말 조심 안 하는 사람의 노후는 비참합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소외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타인의 기분을 고르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발언, 불필요한 간섭, 이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비난적 발언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요, 노후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이 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러겠니? 소위 가족들 간에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고 아주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말투, 태도, 주변 사람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 모임이나 노인정에서 불편한 발언을 하면 정차 그 조직에서 의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요, 고립되고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이 되기 때문에 동네 모임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사람들 할 때는 절대 의문을 받지 않도록 노력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요,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노후에는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로 인해서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도움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거는 늘 잔소리만 하고 불평하죠. 이런 평가가 절대 나게 되면 도움을 주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이라든가 자기 자랑, 험담, 약점, 목표 이런 것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아무리 친해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질문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캐묻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너 연봉이 얼마냐?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왜 애를 안 가져? 이것은 친밀함을 넘어서 질문이 오히려 관계의 금이 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사생활 중에 일부지만은 비밀 누설하는 겁니다. 상대가 털어놓고 비밀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언급하는 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누가 이혼했대, 누가 아들이 떨어졌대, 바람을 피웠대, 기밀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 말해서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지속적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뭐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뭐 보물이 어떻고 송아지가 어떻고. 그다음에 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서 자랑하는 걸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는 걱정이 없는데 너네 아들은 어떡하냐? 이번에 떨어졌다며? 이건 은근히 비교해서 남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험담하는 겁니다. 험담은 재미있잖아요. 찾아보면요, 장점도 많고 험담도 많이 있어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약점을 얘기하면 맛있잖아요, 맛이. 근데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도 험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지인의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아들 대학교 입학한 거, 우리 애는 스카이 대학을 갔어. 너 아들 어디 갔냐? 뭐 지방대학 갔어? 이번에 적금을 타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땅이 엄청 올랐대. 우리 아들이 산 집이 1억이 올랐대. 이런 건 절대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거 솔직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충고는 관계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필요 이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것입니다. 말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말이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이 위덕일 때도 있지만 배려 없는 솔직함은 신뢰를 물 수 있습니다. 뭘 솔직하게 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말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왜? 너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하잖아. 너는 그게 늘 약점이잖아. 넌 그게 흠이야. 이런 얘기는 싫어하다고 하지만 가까운 사람 속에 그런 걸 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야, 너 운동 좀 해. 야, 밥 좀 덜 먹어. 너 그렇게 먹으니까 살찌지. 이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정보입니다.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너라면 어떡할 거야? 자기의 과도한 정보지만 이걸 남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해결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남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다음번 만날 때는 피하게 됩니다. 너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그것도 싫으면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에 너 가끔 그런 실수 자주 하잖아. 넌 그런 실수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가 됐잖아. 가까운 사람일수록에 절대 실수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조언이나 비판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언과 비판은 듣는 사람이 감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언한다고 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언과 비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야, 뚱뚱한데 다이어트는 이게 좋대래. 변비는 이게 좋대.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이게 문제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황을 악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 알지 못하는 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언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대와 압박을 주는 것, 선택의 자유를 지배하는 것,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지 그거 선택할 수 있도록 너 그거 해, 그거 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비판의 이유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요, 나이 들고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것,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 또 권위주의 태도, 무리한 경제 투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한다고 해서요, 과도하게 특정 관계에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예를 들면 신앙을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음식을 어디 가게 먹자고 강요하거나 등산을 같이 가자거나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거나 지나치게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일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너 오늘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는데 왜 이제 와? 너 아침에 일어났잖아. 너 성적표 지난번에 몇 점 맞았잖아. 왜 성적이 안 올라?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권위적으로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경제적 투자입니다.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 예를 들면 부동산을 담보하고 융자받아가지고 돈 많이 준다 이자 준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남의 보증을 서주는 것.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이것 때문에 무리한 이익을 얻겠다고 투자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움을 피하려고 무분별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로움 피한다고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다거나 심심풀이라고 해서 도박을 한다거나 심심하다고 취미라고 경말한다거나 거기 집중하는 것. 절대 나이 들어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 건강을 과하게 평가하지 말아라. 나는 원래 처음부터 건강이 좋아. 나는 건강관리에는 자신이 있어. 난 돌을 먹어도 소화가 돼. 나는 건강 관계없어. 이게 절대로 큰일을 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신체 건강을 과소하게 평가하지 말고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고립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TV 보면 뭐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생활하는 게 재미로 사람들이 뭐 여기 있는데 그게 본인이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가고 본다면 가족이 남편이 아내 두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잡초, 약초해가지고 먹고 대 길러가지고 먹고 뱀 잡아 먹고 고립적인 생활은 권유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더불어 행동하는 건 모르더라도 혼자 고립적인 생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의사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함과 노후를 위해서는 꼭 피해야 될 음식과 식습관이 있습니다. 첫째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입니다. 위험성은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병, 심혈관병이 생기고 신장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주로 짠 음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장아찌라든가 젓갈이라든가 라면, 가공식품 이런 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물론 뭐 설탕을 좋아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설탕을 좋아하는데 100살 살았다면 설탕을 안 먹었다면 120살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이 뭐냐? 당뇨병, 비만, 그 다음에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그 다음에 시럽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이게 단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트랜스지방이 있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그게 증가하게 되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병을 유발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가공한 고기 이런 것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많이 애용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입니다. 맛은 있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험성이 뭐냐? 방부제와 첨가물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냐? 소시지라든가 햄, 냉동식품, 즉석 요리식품 이건 다 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알코올, 뭐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약주라고 한다지만 과도한 알코올을 하는 것은 간경화도 될 수 있고 치매 요인도 되고 우울증도 되고 특히 과식, 불규칙한 식사, 맛있다고 폭식해서 소화제 먹는 것 이건 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고 실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거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욕을 먹는다. 나쁜 마음 먹지 마라. 남의 돈 먹지 마라. 남의 시간 먹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남의 행복 깨지 말아라. 남의 후회할 일 하지 말아라.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후에는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동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감사의 사랑을 채우고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삶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아름다운 노후, 행복한 노후 한 가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기지 않으면 무력감과 공허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낄 때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의 삶보다는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몸을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이복이 수고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자기를 존중하고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아는 것 답이 아닙니다. 알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듣고 실천하는 행복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